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를 받게 된 3조 싹쓸이라고 합니다. 자, 3조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싹쓸이라고 지었고요. 자세한 의미는 사진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테니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동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의 시작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학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3500년 전인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집트 서기관이었던 아메스가 쓴 실생 아래 사용된 수학 84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최초의 문명 이집트가 왕국을 어떻게 운영했고 또 수를 또 어떻게 세웠으며 그것을 또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로 문제 중 하나인 구케트 지름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케트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손가락 4개의 폭이 6개가 모이면 누구나 8의 구부린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1큐빗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100개가 모인 게 1케트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집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길이를 정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현대 숫자의 밑거름을 만들었고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돌멩이를 이용해 원의 넓이를 구했는데 요즘과 비교했을 때 적은 오차를 가진 방법으로 공평한 세금을 걷기 위함과 같이 처음의 수학은 사실 치밀한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수단이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곧 이집트 왕은 수학을 알아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집트는 강물의 높낮이가 매년 달라졌다고 해요. 때문에 땅의 경기가 달라지고 땅의 경기가 아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파라오는 주민들의 땅을 되찾아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경계를 다시 정하고 짓고 다시 또 공평히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수학 문제에 해당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말했던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 같이 기하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노동자들에게 이때는 보수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빵을 주었다고 해요. 때문에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분수의 등장과 직결하게 되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지도자 자리에서 누군가 진짜 한 명이라도 부당하다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신뢰성을 잃고 불만들이 쌓여서 나라의 통치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이집트에서 수학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왕과 국가에서는 수학에 대한 과제가 필요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의 개념은 어떻게 그리고 또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자, 보통 수와 숫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했었겠죠. 근데 정확히는 수는 이제 초상적 개념이고 숫자는 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입니다. 자, 예로 들어보자면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수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것이 기호가 숫자인 거죠. 자, 숫자는 사람에 따라 변하고 수는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 개념이 없던 원시인들은 과연 어떻게 세웠을까? 자, 손가락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 이상의 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발가락 이용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이상은 신체를 이용해서 세웠고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로 눈을 짚으면 숫자 얼마, 또 코를 짚으면 숫자 얼마, 이런 식으로 세웠겠죠. 자, 사실 숫자는 문명 이전에는 사냥감을 그냥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과일을 그냥 보면 따서 먹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숫자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생한 이후 얘기는 달라지겠죠. 숫자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로 양을 셀 때 처음엔 양 한 마리에 조약돌 하나 1대1 대응 개념으로 지녔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 10마리 있으면 조약돌 10개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양이 100마리 있으면 여기서 아차 싶죠. 근데 양이 보통 기를 때 100마리만 기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때문에 조약돌의 개수만큼 항아리 벽에 표시를 해두었고 이것이 발전하면서 현대 숫자의 기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즉 숫자가 만들어진 주 목적은 많은 양의 물건을 셀 때 아닌 물건 아니 화폐 가치 교환의 발달 그리고 거리재기, 수재기 같은 가치 보존이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공학 공부에는 수학이 왜 필요할까? 자, 제1화를 잠깐 얘기해보자면 고등학교 첫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개하는 종이 한 번쯤 써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싫어하는 분야에 수학을 적었고요. 좋아하는 분야에 공학, 컴퓨터, IT, 기계 분야 이렇게 적어서 냈더만 선생님께서 보시고 막 웃으시는 거죠. 자, 과연 수학과 공학이 관련이 없을까? 자,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영 학생은 수학은 모든 것을 추상화하고 형상화하기 때문에 공학은 수학의 응용이 필요하다. 공학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다. 자, 도경 학생 역시 공학의 기본은 치수재기와 단위재기이기 때문에 수학은 무조건 필요하다. 자, 진영 학생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수학이 기초이다. 자, 정필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든 아니면 또 모든 시작은 설계다. 따라서 수학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질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즉 수학 없이는 공학의 첫걸음조차 내딛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요. 자, 그럼 수학이 현재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도 저희가 토의를 해봤습니다. 자, 가영 학생은 공학과 관련된 학문뿐만 아니라 문과 부분에서도 필수적이다. 수학은 인류와 밀접하다.
가능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경 학생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 많이 침투되어 있지 않느냐. 또한 현대인들은 기계에 의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수학이 없어지면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다. 진영 학생, 정필 학생 역시 수치에 따른 개개인의 기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지 않을까. 의식주가 불가능할 것이다. 수학은 안 쓰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즉 수학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인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산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의식주 부분에도 영향을 줄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없다면 아마 문명이 시작하기 전 원시인들의 모습에서 발전이 없었겠지 않았냐. 그리고 흔하게 사용되는 전자기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문제가 생겨 삶이 불안전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싹쓸이주에서 준비한 모든 내용이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